gotta get it. Cause I knew it, cause I knew it, cause I knew shit. Under the new shit, cause I knew it, cause I knew it, cause I knew shit. Under the new shit. 빨리 내려 입고 우리 스튜디오 끝까지 Drippy 고장 난들 습관이 Yeah, yeah 불러와 new whip 새로까지 마치 작업실에서 불을 피워 밤도 때나까지 우린 너를 만들었지 And this track is so sick 레벨 좀 높이워 사상 초유의 긴 연휴라며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약 2주간의 휴식의 시간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추석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휴가 끝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들 어떤 추석 연휴를 보냈을지 궁금한데요. 다들 각자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연휴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휴는 정말 길어서 푹 쉬고 오랜만에 친척들도 보면서 즐겁게 추석 보냈는데요. 또 저는 긴 연휴 동안 우리 서라운드 추석 재방송을 찾아 들으며 새삼 우리 DJ들 목소리가 너무 좋구나 감탄하며 추석을 보냈습니다. 올해처럼 길었던 연휴는 2028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지만 우리 또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보아요. 쉼이 있다면 또다시 시작이 있는 법이죠. 연휴 동안 왠지 모르게 찌뿌둥해진 몸을 움직일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명절이라 맛있는 음식도 한가득 먹었고 그동안 밀린 잠을 자느라 침대에 누워있기도 했을 텐데 이제 몸을 뜨겁게 달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운동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속노화, 러닝크루, 슬로우 러닝 등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뜨거운 요즘 오늘도 흥미로운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서라운드와 함께하는 스포츠의 모든 것 오늘 에피소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명디. 저는 콩디. 저는 로디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번 추석 에피소드 때 참관을 못해서 진짜 너무 더 반가운데요. 아까 명리님이 오프닝 때 추석 연휴 진짜 길고 알차게 보내셨다고 해서 되게 저도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다들 얼굴이 더 보기 좋아진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나저나 오늘 주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운동이나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러닝이랑 헬스를 매일같이 하니까 그만큼 스포츠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싶었는데 오늘 주제가 저한테 정말 찰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로디 입담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근데 저도 로디 못지않게 운동이나 스포츠 관심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입 좀 한번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뭔가 운동이랑 스포츠를 떠올렸을 때 응원을 빼놓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또 특히 스포츠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응원이 꼭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혼자 하는 운동이라도 누군가가 응원해주면 힘이 나서 더 잘하게 되는 것도 같고요. 진짜. 그냥 내가 운동할 때는 그냥 운동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응원이라는 키워드랑은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콩디 오프닝부터 아주 주제를 날카롭게 파고드는데요. 좋죠. 그럼 응원하면 우리 학교에 응원단 트라이파시가 떠오르는데요. 혹시 다들 서강대학교 응원단 트라이파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서현 작가님이 트라이파시 단장단 출신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라운드의 자랑인 서현 작가님께서 또 트라이파시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이 트라이파시가 서강대의 정체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축제 공연 보면 연예인 출연 전에 트라이파시가 나와서 공연을 하니까 되게 재밌고 볼거리도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아쉬웠던 게 비대면 새내기 학번이라 그런가 새내기 때 동기들이랑 막 트라이파시 같은 거 보면서 FM 외쳤던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여기서 학번이 제일 어린 게 콩디죠? 네. 그쵸. 우리 콩디가 새내기 5할설 좀 풀어줘요. 저도 근데 이제 2년 전 이야기라서 조금 아득하긴 한데요. 같이 막 어깨동무도 하고 단대별 FM 구호도 외치면서 막 일명 서강뽕도 좀 세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트라이파시의 시초가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응원단이긴 한데 우리 학교에 또 체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서강대 배구부가 정말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5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되었고, 이 배구부를 응원하기 위해서 트라이팟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결국 배구부는 아마추어리즘을 지향해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었다면 재미있는 배구 경기도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그쵸? 그렇죠. 근데 진짜 서라운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몰랐던 교내에 대한 지식들을 진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로디도 진짜 주제 자신 있다고 하자마자 일부 시작도 전에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시다니. 근데 배구 경기 못 보는 건 진짜 아쉽다. 만약에 경기를 했으면 그 트라이파시와의 케미도 되게 좋았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아마 했으면 서강대학교 교내 체육관에서 했겠죠? 다들 교내 체육관 가보셨나요? 저는 새내기 때 친구랑 학교 탐방을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가봤는데요. 사실 조금 학교가 체육관 시설은 좀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동아리 같은 걸 위해서 탁구대나 농구대 또 검도장 같은 그런 시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헬스장도 있긴 한데, 다른 학교에 비하면 서강대학교 체육관 시설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운동 좋아하다 보니까 체육관 시설 보수 공사가 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 정도도 안 돼 있으면 꽤 많이 낙후돼 있나 보네요. 네, 그죠? 좀 많이 낙후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체육관을 그 교양 수업에서 명상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상 수업하러 잠깐 왔다 갔다 해봤었는데 운동을 하러 가거나 경기를 뛰러 가본 적은 없어서 뭔가 로디 말 들으니까 진짜 이 낙후된 부분들은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을 즐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낙후된 시설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럼 혹시 우리 DJ들 중에 뭐 교내 체육관 이용 현황 말고 운동 동아리 같은 거 해본 경험 있을까요? 저는 좀 의외인데 중앙 축구 동아리 아인츠에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수는 아니고 당연히 매니저로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축구의 축자도 잘 모르는 축알못인데 동기 친구가 엄청 부탁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매니저끼리 엄청 친해져가지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저 말고 결디는 이번 학기에 서강대학교 미식 축구 동아리인 알바트로스 매니저로 들어갔다고 해요. 저는 동아리 거리제 때 엄청난 보호대를 차고 계셔서 왠지 모르게 좀 기가 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쉽게도 오늘 결디가 없어서 자세한 썰을 못 듣는 게 좀 아쉽네요. 저는 제 운동 동아리 경험을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스프린트를 했었거든요. 러닝 하는 거요? 네, 저 러닝 그 이후에도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러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평소에도 러닝 뛰는 거를 저의 SNS에도 많이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공유하면서 친구들끼리 같이 러닝 뛰기도 하고 서로 자극도 받고 뭐, 뭐 체력도 기르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작가분들 중에 운동 동아리를 2분이나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4명 중에 2명이면 꽤 많이 하네요. 그쵸. 주연 작가님은 풋살 동아리를 해보셨다고 하고 예지 작가님은 테니스 동아리인 SGTC 해보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회식 때 제가 듣기로는 주연 작가님이 새로운 축구 동아리를 열심히 물색 중이라고 하는데 향후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수요일 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주연 그쵸. 작가님 수요일마다 뵈야 되는데, 아무튼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 서라운드 부원들 왜 이렇게 다재다능하죠? 특히 우리 작가님들 정말 팔방 미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방송에서 말로만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진짜 MT 추진해서 이런 미니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콩디랑 로디랑은 다르게 운동 동아리를 해본 적은 없는데 두 사람 얘기 들으니까 진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도 재밌는데 아까 로디가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좀 소속감 같은 것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인들과 호흡하는 과정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영업 성공한 것 같은데요. 네, 명디도 오늘 방송을 계기로 스포츠의 매력에 한번 풍덩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번 빠지면 절대 못 헤어나오실 거예요. 맞죠, 로디? 당연하죠.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왜인지 모르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깊이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요새 스포츠 열풍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인기 많아요. 그쵸. 단순히 불고 지나갈 바람이라기에는 아주 거세다고 해야 되나요? 러닝이나 풋살, 마라톤, 클라이밍까지 요새 특히나 더 핫한 스포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러닝, 클라이밍 이런 거는 로디들이 방금 언급한 스포츠들이 진짜 20대들한테 대세 중의 대세라 저희 일부에서도 이 얘기하면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겠는데요. 당연하죠. 그쵸.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일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서라운드의 청취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라운드의 방송은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는 주파수 100.7MHz, 타 지역에서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 온에어로 접속하시거나 공식 어플리케이션 CR을 다운로드하시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마포 FM 유튜브를 통해 이전 에피소드 청취가 가능하며 서라운드 SNS 계정을 팔로우해 주시면 다양한 방송 이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Martini blue 너란 바로 속에 헤엄치고 있잖아 baby you're my Martini blue 너란 바다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더 감싸 안아줘 my baby my lady my baby my lady Martini blue you got me moving on that Martini blue yeah everything you do yeah 눈빛만 보면 알아 girl you wanna 그럼 난 고개 끄덕거려 cause you Girl what's your flavor 좋아하긴 거나 I don't want that Yeah 2024 cause I'm your baby Vanilla ice cream gooey cherry Hostile steak lake gooey fairy 파란 ocean gooey 도시 Venice 내가 blue 너가 berry 그게 우리들의 케미 For sure I'm in Paris So in love with the way you move I'm so into you You got me, I got you, all let's deep with the blue. Into you. You got me, I got you, you're my martini. Martini blue. 너란 바로 속에 헤엄치고 있잖아, baby you're my Martini blue. 너란 바다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더 감싸 안아줘, my baby, my lady, my baby, my lady. Martini blue, you got me moving on that martini blue, yeah. Everything you do, yeah. 눈빛만 보면 아직 girl wanna, 그럼 난 머릿속에 넘겨, cause I'm, girl guess my flavor, 좋아하긴 이미 껐어, you don't want that. Yeah. 어느 내가 원하는 건 지금 그것뿐만은 아냐 너가 힘들어 할 때면 꽉 안고 싶단 말야 깊고 험한 바다 속에 사는 you're my aria Yeah, where need you close, yeah, hear my note I've been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like oh yeah. Coming to your life, girl, you got me like ooh 아름다움이 깊이 빠져 있어 like ooh 가라앉고 있는 나와서 구해줘 Yeah, you're my martini Martini blue 바로 속에 헤엄치고 있잖아 baby you're my Martini blue 너란 바다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더 감싸 안아줘 my baby my lady my baby my lady Martini blue you got me moving on that Martini blue yeah everything you do yeah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로디가 오프닝에서 스포츠 열풍이 분다고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요새 제 친구들 막 인별그램 스토리나 피드들 보면 이런저런 스포츠하는 20대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가장 핫한 걸 뽑아보자면 아까 로디가 얘기했던 풋살, 뭐 마라톤, 또 러닝, 클라이밍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저는 특히 러닝 열풍. 이제 열풍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완전한 문화가 되었다는 느낌? 그렇지 않나요? 진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달리기의 정점인 마라톤을 향한 관심도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니까 해마다 전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만 400여 개가 이른다고 해요. 와, 400개라니 진짜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주요 대회 참가 신청은 인기 콘서트의 티켓팅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인기가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또 유명 연예인들도 마라톤 대회에 많이 참가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부천사인 가수 션 씨가 정말 마라톤 홍보대사처럼 유명하시잖아요. 해당 행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부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마포구에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라톤이 있는 거 아세요? 아, 있어요? 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가는데, 일요일 날 나가는데, 효도밥상 마라톤이라고 해서, 이게 뭐, 달리면서 이제, 달리기 전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돈들을 독거노인 분들이나 좀 어르신 분들한테 이제 지원해드리는 그런 마라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열심히 뛰고 오겠습니다. 되게 취지가 좋네요. 그쵸? 로디 갈래요? 전 언제든 환영입니다. 홍디도? 저는 시험 공부.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러닝 행사들이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늘어난 게 왜일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기 시작했고,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또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러닝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전부터 산책로에서 꾸준히 달리며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많은 인원들이 함께 달리는 러닝 크루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맞아요. 사실 예전에는 러닝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높게 느껴졌달까? 하는 사람만 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러닝이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특히 2030 세대들 사이에서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SNS 스토리에 러닝 인증 기록이 올라오는 것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로디도 꽤 올리지 않나요? 그죠? 네, 저도 가끔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이 사람 되게 이 밤에도 막 뛰면서 진짜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도 들고, 와, 이 사람 기록 되게 잘 나왔네. 생각보다 되게 잘 뛰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주의 깊게 요즘에 보고 있거든요. 저도 로디처럼 러닝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편리한 접근성인 것 같아요. 아무 데나 서나 뛸 수 있잖아요. 뭐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을 뛰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날씨 선선할 때는 한강 같은 데 뛰어도 되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고, 그렇다고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성격이 혼자 여가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혼자 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게 진짜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또 주변에 러닝을 여러 명이서 같이 뛰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굳이 막 상대방의 페이스를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각자 페이스대로 뛰면 되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원래 서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는 것처럼 러닝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모이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러닝 크루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러닝 크루는 러닝의 조나 모임 등을 의미하는 크루가 합쳐진 말로 많게는 수십 명이 한 번에 움직이는데요. 몇 명씩 팀을 나눠서 앞뒤로 짧은 간격을 두고 달리기도 합니다. 취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지칠 때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나요? 그쵸. 또 러닝하면 러닝크루 얘기 안 하고 가면 섭섭하죠. 최근 모 예능 콘텐츠에서는 러닝크루를 풍자하기도 하면서 이슈가 더 뜨거워지기도 했는데요. 러닝크루의 기존 목적이 변질되어서 침묵만 남았다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이게 러닝크루 이런 것도 인기가 많은 게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러닝크루가 최근에는 민폐라는 키워드랑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이동하면서 산책로를 지나고 있는 뭐 자전거나 다른 보행자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소음을 만든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또 동네 주민들이 러닝크루가 스피커를 크게 틀고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것을 목격했다는 뉴스도 요즘에 종종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자체에서 5인 이상 달리기 제한 등의 제재를 내걸기도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혼자 뛰더라도 음악을 크게 튼다거나 역방향으로 달리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단순히 함께 뛰는 인원 자체로만 제한하는 건 좀 단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짜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콩디. 진짜 굳이 뭐 한 사람이라도 민폐를 줄 수 있는데 무슨 몇 인 이상 달리기 제한? 사실 이런 거는 좀 그냥 이런 러닝크루에서 드러나는 시민 간의 갈등은 뭔가 인원 자체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러닝크루에서도 시민의식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러닝크루가 저희 라디오에서 이렇게 하나의 토론 주제가 된 걸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운동을 취미로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종목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생활 전반에 운동이 녹아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보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진 것 같아요. 또 특히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엄청 유행 중이잖아요. 최근에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배구 예능까지 나왔더라고요. 오, 저도 그거 봤던 것 같아요. 확실히 김연경 선수가 선수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무쇠소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셔서 진짜 맨날 OTT 플랫폼으로 그거 재방송 보느라 따라 보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 설이나 배우님이 막 복싱하는 거 보고 진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콩디는 그러면 이 신인 감독 김연경 말고 또 좋아하는 스포츠 예능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창원의 자랑인 NC를 좋아하는 야구 팬인 만큼 야구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짜 자주 봤던 것 같아요. 또 제 친구들도 진짜 야구를 심각하게 좋아해서 또 영업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뛰지 않는 선수들이 나오는 그런 예능도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좀 뭔가 울컥하기도 해요. 울컥까지예요? 콩디 정말 재밌게 보셨나 본데요. 뭔가 야구, 배구 같은 종목은 그렇게 TV를 통해서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항상 접할 수 있는 건 배드민턴, 탁구 같은 생활 체육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명디, 콩디는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제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하다 보니까 막 동기들이랑 첫인상 토크 같은 거 하면 운동 되게 좋아할 것 같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부터 운동신경이 늘 제로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이 제가 또 신기하게 물은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은 좀 했어서 저병까지 배웠는데 물은 안 무서운데 이제 착지하는 다이빙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선수라기보단 경기 같은 걸 몇 번 나가도 다이빙이 안 되니까 이미 거리가 많이 격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늘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곤 했는데 갑자기 슬퍼진다. 콩디는 스포츠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좋아하거나 잘하는 거 있어요? 저는 저 운동을 사실 진짜 못하는 편에 좀 속해서 저한테 맞는 운동을 찾고자 진짜 많은 운동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인라인 타는 걸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어렸을 때 어쩌다가 도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어부지리로 동메달도 따가지고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신기하다. 근데 인라인 경기면 뭘 하는 거예요? 오래 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이게 뭐 킬로미터를 정해놓고 이제 더 빨리 결승선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이기는 거예요. 로디는 잘하거나 좋아하는 완전 테토남 느낌이어서 아니, 저는 네. 그냥 헬스랑 러닝? 옛날에는 어, 수영도 했었고 이것저것 그냥 모든 스포츠를 다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서라운드에서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상윤기술 P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권도 겨루기에 나가가지고 은메달까지 땄다고 하더라고요. 와, 뭔가 오늘 안 오긴 하셨지만 상윤 기술 PD님의 모습이 막 그려지는데요. 저희 DJ들은 술 마시고 상윤님한테는 까불지 않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이게 저희끼리 이렇게 썰로 푸는 건 누구든 풀 수 있지만 사실 어디에서 인정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군대에서 피지컬로 인정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콩디 누굴까요? 군대에서 피지컬로 인정을 받았다.
로디가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맨날 축구 얘기를 하시는 주연 작가님이 아니실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연 작가님이신데요. 우리 주연 작가는 공군사관학교 풋살 대회에서 우승하고 거기에 어시 왕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제 동메달이 좀 희미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을 또 생각해보면 사실은 운동과 일을 병행하는 생활체육을 주력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소수를 선별해가지고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을 중심으로 산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 같은 성과를 내는 게 최종 목표고요. 소수만을 선택해서 운영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의 기량을 또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단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면 스포츠 종목이 엄청 많고 또 그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선발되는 건 극소수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제외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경쟁에서 밀리거나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선수 지원 자체가 끊기면 평생 했던 운동을 접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통의 청년들이 스펙을 쌓아 사회로 진출할 때 맨몸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생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생활체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생활체육 시스템을 운영 중이어서 선수들이 일과 운동을 이렇게 병행할 수 있게도 해준다네요. 네, 맞아요. 뽑힐 때까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잘한다고 끝까지 잘하는 게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엘리트 체육이 엄청 악랄해 보이는데 또 사실 엘리트 체육과 연결된 게 우리가 다 엄청 좋아하는 올림픽이잖아요. 다들 혹시 기억나는 올림픽 경기 있으신가요? 저는 좀 예전인데 박태환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영에서 금메달 땄을 때가 가장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올림픽 메달이었는데 근데 그 선수가 정말 고생을 했던 과정들을 전 국민이 아니까 되게 다들 너무 벅차게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박태원 선수 인기 거의 최고 아니었나요? 네, 그죠? 진짜 최고였죠. 그렇죠. 저는 사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 경기인데요. 사실 전 요새도 가끔 좀 지칠 때 그걸 찾아보면서 또 힘을 얻곤 합니다. 진짜 저도 로디랑 콩디가 얘기했던 게 다 기억에 남는 거 보니까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진짜 일부에서 막 러닝크루 얘기랑 또 올림픽 얘기까지 하면서 꽤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와서 2부에서 더 알찬 내용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찬이 땅속에서 멈췄고 너는 작은 불에 이성을 잃네 노란 나방처럼 허덕이지만 나는 물지 않는 벌레도 너무 쉽게 죽여 노래를 부를 여유도 있어 아직 붉게 물든 머리로 나는 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줘 나는 한 손으로 갈겨쓴 사인조차 없어 그 노래를 부를 여유는 있어 나는 좀 더
네, 음악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올림픽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마무리했었는데요. 뭔가 올림픽이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경기인데 가족끼리 함께했던 추억도 다들 떠오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스켈레톤 같은 난해한 종목도 같이 응원하면 그냥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분야에서는 축구가 갑 아닌가요? 음, 아직도 2002년도 붉은 악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응원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당연하죠. 또 응원이 없는 스포츠 경기는 진짜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최근에 1,000만 관중을 끌어들인 KBO만 봐도 또 춤추고 노래하러 야구장 간다는 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춤추고 노래한다 요즘에 얼마 전에 유행했던 삐끼삐끼 아시죠? 알죠. 이게 삐끼삐끼처럼 상대를 놀리는 춤도 재밌는데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부르는 응원가도 정말 신나더라고요. 저는 야구장에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그 응원가를 부르면서 즐기는 팬분들 모습 보고 와 진짜 열정적이다 생각했거든요. 또 저 어릴 때만 해도 20대 야구 팬들보다는 뭔가 야구는 중년 남성분들의 스포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주변에 야구를 좋아하는 20대 친구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우리 NC 팬인 콩디가 봤을 때 KBO의 가장 큰 매력은 뭔가요? 일단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그냥 노래 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오면 그냥 너무 재밌거든요. 또 야구장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룰을 잘 몰라도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면 야구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요새 롯데의 한태양 선수나 뭐 이정우 선수 같이 잘생긴 선수들이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팬들을 유인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비주얼이 좋으면 덕질하기가 좋으니까 그쵸?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가 생활에 드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야구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영화표가 한 15,000원을 하는데 야구는 직접 가서 보는데 10,000원이면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는 대신에 비슷한 비용으로 야구장에서 더 긴 시간 동안 크림새우를 먹는 거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야구장 가고 싶은데 NC가 이미 떨어져서 저는 못 가네요. 상윤 PD가 좋아하는 하나 경기를 다 같이 보러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상윤 PD님도 하나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저도 모교가 하나재단이라서 하나에 애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쩔 수 없이 서라운드는 하나를 응원하는 걸로 합시다. 그런데 야구에 비해서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들을 생각해보면 막 야구만큼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축구나 농구도 제 주변에는 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야구랑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비슷하긴 한데 그냥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세금을 잡아먹는 구단이라고 평가받는 것 같은데요. 광주FC, 수원FC 같은 시민구단은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거든요. 말 되게 무섭다. 세금 잡아먹는 구단. 근데 이 지자체들은 지역 스포츠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거의 매년 1,000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 또 그만큼 효과가 미미하면 그래서 또 비판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구는 꾸준히 또 수요가 있는 느낌이에요. 야구 시즌이 끝나면 또 바로 배구장으로 가는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또 여자 배구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남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의 싸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파이크 한번 잘 때리면 랠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 배구는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 힘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랠리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그런 이유 때문에 여자 배구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배구 말고 농구 보는 친구들은 없나요? 예전에 그 슬램덩크도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KBL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자유투 방해하는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막 농구 골대 뒤에서 춤추고 어지러운 플랜카드를 들어도 반칙이 아니래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공을 흘리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또 한번 직관해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KBL의 문제는 좀 못한다? 라는 거죠.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말하는 발언의 의미는 미국의 NBL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보다는 진짜 못하는 거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농구 좋아하는 제 친구들은 다 미국
남자 농구를 보더라고요. 눈이 높아지니까 이제 KBL은 잘 안 보게 되는구나. 네, 그쵸. 이게 슬픈 사연이 있네요. 그래도 뭐 진짜 마이너한 팬들이라도 볼 사람들은 또 보고 응원할 사람들은 즐겁게 응원하니까 저희가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프로 스포츠의 종목에 생명을 좌우하는 거는 연고지의 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4대 프로 스포츠 리그는 모두 연고지를 두고 경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인기를 더 많이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연고지 제도 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원팀으로 묶어주는 역할도 해요. 지역 주민들만 유치해도 얻을 수 있는 수익들이 엄청나니까 유니폼에 특산물 패치를 붙이거나 아니면 지역 기업과 협업하는 식으로 유대를 쌓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몇몇 구단이 연고지를 이전한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그게 저희 동네 창원이었는데요. 사실 연고지 이전은 구단이 쓸 수 있는 어떤 최후의 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장은 지자체 산하에서 관리되고 있어서인데요. 구단의 요청과 지자체의 허가가 계속 엇나가면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떠나는 거죠. 사실상 지자체가 갑이고 구단이 을인 구조네요. 그럼 경기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바로 그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요. 지난 3월 창원 NC파크에서 경기장 구조물이 추락해 한 팬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유지에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구단에 책임을 떠넘긴 거죠. 결국 구단 자체가 이제 지역에 큰 돈이 되는 만큼 연고지 이전은 지자체와의 협상 수단으로 쓰이는 거네요. 맞아요. 지자체가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또 책임도 다하지 않으니까 떠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도 농구팀 KCC 이지스가 전주시가 7년째 체육관을 지어주지 않는다며 부산으로 떠났으니까요. 괜히 주변 상인들만 피해를 입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만약에 구단이 그대로 옮겨가 버린다면 괜한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나잖아요. 진짜 상권도 상권인데 또 일단 책임을 물을 만한 사고가 일단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경기 시작 전에 폴대가 무너졌잖아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날 경기 영상을 보니까 이미 약간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도 팬들도 모두 안전하게 경기를 즐겨야 하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스포츠 경기 직관하러 가실 때 재밌지만 또 안전하게 직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새는 프로 스포츠, 원래 야구, 농구, 축구 이런 것도 유행이었었는데 e스포츠 시장도 또 엄청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DJ분들 중에서는 LCK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거 2022년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서 저희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고 해요. 아직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건 아니지만 2026 아시안 게임에서는 e스포츠 종목 수를 더 늘리는 시도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게임을 오락이라고 하면서 스포츠로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확실히 종목으로 채택된 걸 보면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e스포츠가 스포츠인가?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IOC에서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폭력적인 게임은 정식 종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우리 DJ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스포츠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야 된다? 아니면 아직은 좀 이르다? 저는 이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시대의 흐름을 또 따라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파리올림픽에서는 브레이킹 댄스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적이 있는 만큼 국가별로 달라지는 종목을 보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콩디 말에 동의하는 게 사람들이 그 수요가 있고 많이 본다면 그 종목을 채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올림픽이라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고 다 같이 놀자라는 그런 축제를 만드는 건데 다 같이 볼 수 있는 항목이나 뭐 장르가 하나 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도 시대의 흐름이라는 콩디 말에 진짜 동감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 조직은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딱딱하고. 근데 이런 e스포츠에 막 정식 종목이 되고 종목들이 막 추가되는 게 좀 보수적인 문화를 바꿔나가는 하나의 움직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꽤 괜찮은 것 같고, 또 그만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전 그만큼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가 있다는 말이 진짜 맞은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 시장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고 2024년 기준 약 43억 달러 규모라고 해요. 와, e스포츠 43억.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짱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자랑스러운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그 최고의 e스포츠 유소년 양성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PC방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에 비해서 지금 한국 e스포츠 시장은 위기라고 합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수익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수입이 고정적인 게 아니라 게임사에 따라서 혹은 상금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도 그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아무튼 또 하루빨리 한국 e스포츠가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실력은 세계 최고니까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전환을 해보자면요. 요새 축구나 야구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보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확실히 몇 년 새에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한 2년 전부터는 블로코어라고 해가지고 스포츠 유니폼을 패션으로 입고 다니는 게 유행하기도 했고요. 저희 서라운드의 어떤 한 작가님도 축구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걸 매우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누군지 알 것 같죠? 또 축구나 야구 유니폼 말고도 아까 저희가 말한 러닝도 요새 패션계에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이죠. 러닝코어라고 해서 기능성 러닝 의류와 패션 아이템을 접목하는 시도가 올해 큰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러닝복을 매치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인플루언서들이 입는 거를 구경하는 걸로 좀 만족하려고요. 러닝코어는 확실히 진입장벽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외에도 고프코어로 또 뭐 아웃도어 패션에서 따온 거고, 정말 스포츠가 패션까지 깊게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제니가 신은 아디스의 태권도화도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프로스포츠 흥행, 패션 유행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스포츠가 라이프 스타일과 결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Z세대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건강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정말 올라간 것 같지 않나요? 진짜. 네, 홈트나 헬스나 필라테스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 이후로 이런 관심도가 확 올라간 느낌? 확실히 혼자 하는 개인 운동이기도 하고 또 집에서 하기도 편하고요. 우리 두 DJ들은 이런 운동 하시는 거 있나요? 저는 사실 개강하고 좀 건강해지고 싶어서 필라테스를 등록했는데요. 원래 운동 처음 시작할 때 근육통으로 엄청 아픈 거 아시죠? 그렇죠. 이제 좀 익숙해지나 했는데 연휴 내내 운동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갔더니 지금 좀 몸이 쑤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운동은 꾸준히 해야 돼요. 네, 저는 헬스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매일 헬스를 하고 있는데 헬스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하는 게 보이고 다 같이 몸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관심도가 올라갔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주는 서비스들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즘 건강 앱들이 병원 데이터랑 연결이 돼가지고 AI가 질환 위험도 예측한다고 하네요. 대박이다. 네, 좀 많이 놀랐어요. 그건 진짜 유용할 것 같다. 저도 방송 끝나고 바로 좀 서치해서 설치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많이 발전하면 병원에 안 가도 어느 정도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겠죠? 네, 빨리 그런 시대가 왔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병원 가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진짜. 그래도 어찌됐던 우리 청취자분들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저희 진짜 끝없이 얘기 나눴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네요. 저희는 음악 한 곡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jumps in a week. I bet you think that's pretty clever, don't you, boy? Flying on your motorcycle, watching all the ground beneath you drop. You kill yourself for recognition, kill yourself to never ever stop. You broke another mirror, you're turning into something you are not.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dry,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dry. Drying up in conversation, you'll be the one who cannot talk. All your insides fall to pieces, you just sit there wishing you could still make love. They're the ones who hate you when you think you got the world all so stars. They're the ones who spit at you. You will be the one screaming out.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dry.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dry. It's the best thing that you ever had, the best thing that you ever had. It's the best thing that you ever had, the best thing you ever had has gone away. So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dry, don't leave me high, don't leave me dry, don't leave me 네, 음악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번 주제 트라이팟이 얘기로 시작해서 러닝크루랑 프로 스포츠를 거쳐서 패션에 건강 관련 이야기까지 왔네요. 그만큼 스포츠가 우리 삶 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뭔가 스포츠 안에서도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되게 금방 간 느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나 땀 흘리는 운동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문화이자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서라운더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꾸준히 운동하면서 틈틈이 건강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제 운동도 자주 못하겠네요. 왜죠? 이제 중간고사 공부해야죠. 시험이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네, 평소에는 운동도 가기 귀찮았는데 시험 기간이 되니까 갑자기 운동 욕구가 뿜뿜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기간이라도 저희 어느 정도는 몸 조금씩 움직여주는 걸로 합시다. 좀 쑤시잖아요. 그럼 시험 끝나면 저희끼리 한강에서 러닝이라도 하는 거 어때요?
뭔가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항상 갑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방송 여기서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콩디님 멋있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운동과 스포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모두 방식과 분야는 다르지만 결국 움직이는 일이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꼭 잘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목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운동이든 자기 속도에 맞게 또 자기 페이스에 맞게 즐기면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 다들 힘드시겠지만 본인 페이스에 맞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금방 완주가 눈앞에 보일 거예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사라지는 꿈을 꾸고내 숨을 곳을 찾아 떠날래. 상처뿐인 여길 벗어나 숨을 쉴 수 있길 바라네. 사랑을 하면서도 외로움은 끊임없이 돌이킬 수 없는 아픔 남기고 아낌없이 주고 떠나도 후회한 적 없어. 술 한잔에 마지막 웃음을 담아 난 더 이상 싸우림이 남아있지 않아. 지금이라도 떠난다면 조금이라도 웃고서 웃을 수 있을까. 사라지는 꿈을 꾸고내 숨을 곳을 찾아 떠날래. 상처뿐인 여길 벗어나 숨을 쉴 수 있길 바라네. 단 한 번만이라도 네 모습 보고 싶어서 마지막 순간에 발길을 돌려 멀리서라도 보고 나서야 내 마음이 떠난 뒤에 후회 없을 것 같아. 난 더 이상 싸우림이 남아있지 않아. 지금이라도 떠난다면 조금이라도 웃고서 그냥 웃고 싶다. yeah. 사라지는 꿈을 꾸고내 숨을 곳을 찾아 떠날래. 상처뿐인 여길 벗어나 숨을 쉴 수 있길 바라네. 라라라 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숨을 곳을 찾아가는 내 모습이 나를 떠나간 네가 다시 떠올라. 다시 떠올라. 미련도 후회도 없을 줄 알았어. 그냥 사라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웃을 줄 알았는데 버리지 못해 결국 두드리에서. 사라지는 꿈을 꾸고내 숨을 곳을 찾아